지금 들어온 소식부터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행사하고 외교부하고 피해 상황이 조금 엇갈렸는데 김국영 기자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은 일단 외교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총 인원은 35명인데요. 그중에서도 한국인 국적자는 3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한국인 여행객은 30명이고 그 현지에서 만난 가이드와 서울에서 함께 간 가이드까지 포함해서 현재 가이드가 3명이 있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5명 중에서 나머지 2명은 현지 배의 승무원인 것으로 현재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승무원 2명 이제 헝가리인을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는데 외교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대응팀이 일단 출발을 한 거죠, 헝가리로.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헝가리로 출발을 해서 현장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 지금 문제는 구조 실종자입니다. 실종자가 지금 상당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헝가리 시간으로는 아침이 돼가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실종자 구조에 지금 총력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19명이 실종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날씨가 별로 안 좋아요. 비가 내리고 있고 강물이 불어나서 유속이 상당히 세졌다고 그래요. 실제로 한 분 그 사망하신 분을 사고 현장에 3.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어젯밤에 이제 밤에는 수색을 못했으니까 아침이 돼가고 있는데 실종된 분이 혹시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면 현장에서 많이 떨어진 하류 쪽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어서 시신이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헝가리 당국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군 당국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팀들도 심해 잠수사까지 포함해서 팀이 지금 가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출동을 했고요. 그래서 좀 전문 인력들이 가서 빠른 시간 안에 좀 구조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발 좀 살아계신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19명이 되는 분이 시간이 지나서 좀 안타깝게 뭐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말고 끝까지 수색을 해서 한 분이라도 생존당했다면 꼭 찾아내고 시신이라도 꼭 찾아내서 가족들의 품에 돌려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대응팀이 출발했다고는 하지만은 가는 동안은 시간이 있고 혹시 외교부 쪽으로 밤사이에 헝가리 정부에서 구조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혹시 들어온 것도 있었나요? 네, 밤사이에도 계속해서 이제 헝가리 당국에서 조치들이 이뤄지고는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현장 상황이 워낙 쉽지 않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구조하는 상황 같은 것들이 많이 전달은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현재까지도 이제 외교부 당국에서도 실종자들의 신원 파악 등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대응팀도 그렇고 날이 밝고 지금 기상 상황이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외교적인 협력을 빨리 해가지고 헝가리 정부가 구조에 총력을 다하도록 우리 정부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헝가리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영사 조력이 지금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현지의 그 헝가리 대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속 대응팀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아무래도 헝가리 정부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전달받게 되면 그만큼의 어떤 정보의 어떤 시간이 걸리는 전달되는 그 시간이 있고 또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지 대응팀이 직접 정보를 취합해서 우리나라 정보에 정확하게 좀 전달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사망자라든가 실종자들에 대한 어떤 그 신원 확인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것을 유가족들에게 지금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가족들도 아마 시간에 맞춰서 지금 헝가리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있는데 해당 현지에서 또 유가족들이 애타게 좀 뭐 안타까운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런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좀 적절하게 좀 도움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탑승객 가족들도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빨리 현장으로 가보고 싶어 할 텐데 그 부분도 좀 정부나 여행사 측에서 협조가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여행사 측에서도 브리핑을 통해서 가족들이 현장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밝혔고 이미 일부 간 인원들도 있으며 오늘 밤에도 추가로 현장으로 이동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현님, 저희가 이런 사고를 전에도 봤습니다. 물론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구조에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이게 실종자를 어떻게 하냐 관건이에요. 사실 이제 그 다뉴브 강이라고 지금 이제인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독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헝가리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잠깐 그 오스트리아 빈이라는 곳을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왔고 그 다뉴브 강이 상류 쪽이에요. 빈이 상류 쪽인데 그 유속이 굉장히 빠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고 난 시점도 어제 이제 저녁 9시쯤에 현지 시간으로 사고 났고 사고 났는 게 이제 오늘 아침까지 약 12시간 정도 흘렀는데 지금 아마 헝가리 쪽에서 우리 쪽에서는 오늘 8시에 아마 소방청에서 12명을 파견하는데 지휘자 1명, 심해 잠수사 9명, 안전지원 2명에서 이제 8시 아시아나로 간다는데 그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현지에서 진짜 그 말씀 주신 대로 골든타임 안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헝가리 안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좀 동원될 수 있도록 좀 우리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예. 사실 그 헝가리 쪽에 많은 이렇게 관계를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옛날에 그 남감표 그 대사님도 지금 일본 대사님도 헝가리 쪽에 아마 계셨는 걸로 알고 많은 분들이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있었으니까 좀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헝가리 안에서의 어떤 가용 인력 지금 그게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행사 측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이 탑승하셨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마 워낙 유명한 야경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선박을 탈 때 현지 회사에서 인원 규모에 따라서 선박을 배정하기 때문에 어떤 선박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대형 유람선이 정박 중배를 치고 지나가면서 전복된 거로 보고를 받았는데 좀 더 확인은 좀 필요합니다. 제가 들은 바는 한 50명, 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 정박 상태에는 사람들이 이제 동시적인 조사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 하겠습니다. 저희가 책임이나 회피하고자 하면 물론 아닙니다. 혹시 구조되신 분들을 구명조끼 입고 있어서 구조가 된 거예요? 제가 그건 아직 현장 파악은 당연히 비치돼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만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브리핑 내용을 보셨습니다. 아직까지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지금 파악을 못할 정도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사고가 났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악천후에서 일단은 출항을 하긴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사고가 난 겁니까? 일단 출항 당시에는 비는 내리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예. 그 이전에 비가 많이 내린 상태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배가 출발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현지 시간으로 8시에 출발을 해서 사고가 났던 9시 5분쯤에는 이미 야경 투어가 거의 끝난 시간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경 투어를 마치고 잠시 정박해 있는 사이에 이 뒤쪽에서 어떤 더 큰 유람선이 오면서 추돌 사고가 벌어졌다고 지금 영상 합니다. 김근희 이제 영상을 한번 보면은 노랗게 동그라미 친 큰 그렇습니다. 배가 이제 뒤에서 추돌했다는 얘기인 거 되는 네, 거죠? 앞에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이 타고 있었던 그 유람선으로 추정이 되고요. 뒤따라가는 큰 유람선이 사고 당시 부딪혔던 유람선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조금 전 오후 2시 반에 있었던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현재 저 뒤따라왔던 큰 선박에 대해서는 헝가리 당국이 억류 조치하고 지금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은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침몰한 여객선이고 큰 동그라미가 이제 뒤에서 추돌한 건데 이도하면서 저 영상만 저 CCTV 영상만 보더라도 저 단위부가 굉장히 좀 좁아 보이긴 하는데 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저도 부다페스트를 갔었거든요. 예. 그리고 저기가 이제 유럽의 3대 야경이에요. 파리, 프라하, 그리고 여기 그 부다페스트가 3대 야경이라 그래서 유람선 투어가 이제 거의 정기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그때 일행들이 저 이렇게 밤에 저 배가 다니는 걸 보더니 너무 많이 다닌다고 겁이 난다고. 그리고 유람선이 그때도 저희는 좀 한 5, 6년 전에 갔었는데 배가 되게 작았어요. 그리고 이제 구명조끼 같은 것도 안 보이니까 타지 말자 이래서 안 탔었거든요. 근데 예. 사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제가 간 이래로. 근데 이제 여행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다페스트 야경이 너무 좋은데 저 도나우강, 헝가리에선 두나강이라 그러거든요. 저 강을. 두나강을 보면 다뉴브 강이 어떻게 되냐면 8차선 도로에 차선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들이 막 다닌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아, 그 정도로 혼잡 네, 여행 작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저희도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겁이 나서 안 탄 건데, 근데 지금 봐도 지금 거의 끝날 시간이라 그러는데도 배들이 막 다니잖아요. 근데 여행 작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차선 없는 상태에서 차가 막 다니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저 영상이 이제 속도를 약간 빨리 돌린 것 같긴 하지만은 그 큰 배가 지나가는 그 주변으로 불을 켜진 배들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저기 지금 현지에서 봤던 사람도 뭐라고 얘기냐면 30척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야경을 보기 위해서 여러 여행사들이 운행을 하는 배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뭐 나름대로의 원칙은 있대. 올라갈 땐 좌측, 내려올 때는 우측으로 내려온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폭이 한강의 3분의 1 정도 폭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30척의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속도도 제가 물론 빨리 돌렸을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배의 속도가 저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빠른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배들이 많고 좁은 항로에 있는 곳에서 저렇게 빨리 달렸다는 것도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박 중이었다고 지금 여행사 측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출항도 하지 않았고 정박 중에 있는 배를 지나가면서 부딪혔든지 아니면
본인도 정박을 하려고 했든지 뭐 그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큰 배가 부딪히면 저런 사고가 났는데 예. 저게 이제 아마 지금 이두화 변호사도 얘기하셨지만 상시적으로 사고가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갖고 있었던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 불감증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저렇게 악천 후 이제 배가 저렇게 많이 떠다니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유속이 많이 세졌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강물도 많이 불어나고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배 운행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저렇게 관광객들을 실어서 30여 척이 그 근방에서 운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충돌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의심스러운 게 예. 사실은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한 1,300mm 돼요. 근데 저기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는 그 반도 안 돼요. 500 몇십 미리 정도밖에 안 되니까 비가 많이 안 오는데요. 저 기본적으로. 원래, 예. 근데도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비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기상 상황이 안 좋았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까 승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알프스 눈이 녹아서 이제 그 발원이 된 좀 찬물이에요. 기본적으로 저 예. 물은 다뉴브강. 그런데다가 이렇게 상에서 중류 정도니까 유속이 빠를 수밖에 없는데 비도 안 오는 나라에서 비가 그렇게 많이 와 있으면 그거를 좀 운행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안전 그렇죠. 기준이 있으니까 예. 좀 기준을 정했을 텐데 그거는 사실 여행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저 여행 가신 분들은 뭐 12박 13일인지 한 그 정도의 5개국 정도를 동유럽을 다니면 2, 3일에 한 번씩 나라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그 뭐 세계 3대 야경을 못 보면 내일 저기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일정이. 그러니까 오늘 못 보면 내가 헝가리에 언제 다시 와서 부다페스트 야경을 봐 이래서 아마 관광객분들은 당국에서 운항을 허가하니까 보자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로 조금 미흡한 게 좀 많아 보이는데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알겠습니다. 현지 관광객은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인터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거기에 야간 그 유람선 유행이 거기서 제일 그 인기 있는 코스입니다. 굉장히 배가 많은 것 같아요. 30척 이상. 강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강이에요. 예. 근데 특히 기상이 안 좋을 때는 예. 대회를 맞춘다는 게 힘들겠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예. 구명조끼라는 게 아예 구비가 돼 있지가 않아요. 가이드한테 예, 예. 이 구명조끼 없는 배에 탑승을 시키느냐. 예. 그 가이드하고 여긴 다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내리면서 예, 나중에 예. 저 대한민국 관광객의 거의 대부분인데 예, 예. 여행사에서 여기 그 선주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구명조끼 그 구비를 할 건데 왜 이 위험한 유람을 시킵니까 야간에 더욱이 아. 하고 항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안전벨트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의자가 있고 예. 이제 난간에 나가서 이제 야경 서서 구경하고. 구경을 하고. 저분 얘기에 따르면 구명조끼가 아예 구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건데 이 구명조끼 관련해가지고 좀 정부 쪽에서 확인된 게 있나요? 일단 어제까지는 헝가리 당국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우리 정부에서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안전 조치는 총 3가지 요소로 봐야 되는데요. 하나가 이제 구명조끼, 하나가 안전벨트, 그리고 하나가 안전요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지를 여행했던 관광객들의 대부분의 말에 따르면 예. 저 배 같은 경우에 특히나 2층 쪽에 올라가서 이제 바깥쪽으로 사진을 찍거나 또 이제 야외를 좀 그렇겠죠. 관람하는 예.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또한 구명조끼 역시 인원수에 맞춰서 제대로 비치가 돼 있지 않았으며 일부 이제 저희가 취재해본 그 관광업체 쪽에 따르면 예. 실제로 안전요원 배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족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 3가지 요소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상 악화로 인해서 이런 참사까지 벌어진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남국 변호사님 지금 헝가리 헝가리 얘기라 저희가 참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 시설들이 안전 시설들이 안 돼 있나 봐요. 잘. 네, 헝가리가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헝가리 인구가 한 970만의 GDP로 따지게 되면 한 100위권 정도 되는 정도의 경제 규모라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산업적인 측면,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좀 낮은 수준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헝가리의 어떤 규제만을 탓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 저기 패키지 투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헝가리의 안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여행사, 이 판매를 했던 이 패키지 여행을 판매했던 그 여행사를 믿고 여행을 한 예, 것이기 예. 때문에 해당 지역의 어떤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라고 한다면 현지에 있었던 여행사 본사에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해당 그 헝가리의 회사에 요구를 하고 그게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직접 본사 차원에서 구명조끼라든가 가이드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점이 너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헝가리의 어떤 당국의 안전, 뭐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것만을 좀 탓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본사 차원에서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해당 여행사 규모가 물론 엄청나게 큰 우리나라의 뭐 1, 2, 3위권 정도 되는 큰 여행사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중위권 이상의 큰 여행사라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어떤 가이드 안전 조치와 관련된 부분이 미흡했다라고 하면은 이 기회에 다른 어떤 여행사들도 해외에 있는 여행과 관련되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이번에 모든 여행사들이 함께 좀 다시 돌아보는 그 기회로 좀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한국인 19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좀 현장 연결해서 추가로 들어온 소식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자은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중구 참 좋은 여행사 건물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행사 측이 어떻게 탑승객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을 했습니까? 네, 여행사 측은 사고를 당한 탑승객은 한국인 총 33명이라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탑승객 총 34명 중 현지 선장을 제외하면 한국인 여행객은 30명인데요. 이 중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가 최소 한국인 7명, 헝가리인 선장은 1명, 나머지 실종자는 19명입니다. 인솔자와 현지 가이드, 사진작가 등 한국인 3명도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고 아직 사망자의 인적사항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0대 여성 윤나라 씨, 60대 여성 이은숙 씨 등 7명의 구조자는 현지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방금 전인 오후 1시에는 여행사 부사장을 포함해 직원 14명이 1차로 대책반을 꾸린 뒤 헝가리로 출발했습니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5명은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새벽 1시 비행기를 타고 헝가리로 떠날 예정이며 남은 가족 10여 명도 차례로 떠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도 좀 궁금합니다. 여행사 측에서는 지금 뭐라고 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알려진 바로는 투어가 모두 끝나갈 때쯤 일어난 사고라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구조자 안희철 씨 증언에 따르면 다뉴브강 투어를 마치고 선착장으로 들어오던 중에 도착하기 직전에 갓 출발한 대형 유람선이 한미를 추돌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추돌한 배는 바이킹 크루즈라는 대형 유람선으로 사고를 당한 배보다 굉장히 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행사 측은 유람선을 탑승하기 전에 보통 구명조끼 착용 등에 관한 기본 안전교육을 하지만 사고 당시 배 안에 구명조끼와 튜브 등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등 당시 날씨도 상당히 악천후였던 만큼 사고 경위를 밝히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구 참 좋은 여행사 건물에서 MBN 뉴스 박찬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헝가리가 이제 날이 밝기 때문에 좀 구조 좋은 소식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구혜 기자, 지금 우리 정부는 어느 쪽에 좀 치중을 해가지고 이 상황을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는 일단 실종자들을 구조하는 데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시하에 따라서 소방과 또 군을 포함해서 구조 전문 인력들이 현재 헝가리로 급파가 돼서 헝가리 당국의 구조 작업을 도와주는 데 전념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한마디만 보태자면 사실 이제 헝가리의 구조 인력을 급파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헝가리의 가용 인원을 다 이제 저희가 도움을 얻는 게 중요할 텐데요. 사실은 헝가리가 그 외국인 투자에 의존해서 제조업 생산 거점의 형태 산업이에요, 헝가리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89년에 헝가리 체제 전환하고 나서 삼성전자는 90년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역사가 오래됐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탑5 안에 한국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SK가 최근에 아주 큰 투자를 해서 이 그 인원들이 우리나라 영사관, 대사관 인원들보다 그 기업 인원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헝가리 관계 당국하고 인맥도 아주 크게 형성돼 있으니까 아까 대통령께서 국정원도 좀 도와주라라고 하신 게 국정원이 이 기업들 도움을 좀 얻어라 이런 취지셨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